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하루 쉬어가고 일단 양지수는 강보합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화요일 시장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지속적으로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의 잠금 해제는 오랜만에 이분과 인사드립니다. 임성우 메리츠증권 도곡지점 부장님 함께합니다. 임성우 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께서 오랜만에 저희 잠금 해제 돌아와 주신 만큼 잠시 후에 어떤 종목 이야기 나눠볼지 더욱더 큰 기대를 갖고 일단 머니맵 먼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0.5에서 0.6%가량의 낙폭 가져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0.86% 약세, 이렇게 반도체 투톱이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소부장단에서도 낙폭 크게 가져갑니다. 리노공업과 HPSB 모두 2%대 낙폭이고요. IT 섹터 내에서는 오늘 LG이노텍이 크게 빠지네요. 6.43% 하락 나오고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쪽은 초반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는데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네요. LG 디스플레이 4.09% 약세 속에서 그래도 LG전자가 0.59% 강세 흐름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2차 전지 종목들 일단은 대형주 투톱이 움직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 0.12%, 다만 장 초반보다는 상승폭 좀 반납하고 있고요. 삼성 SDI가 1% 넘는 상승 흐름, 그리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약간은 좀 다른 흐름 그리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임은 어제 급등을 뒤로 하고 0.2%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보여주고 있네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도 힘이 약간 빠져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약보합, 대신에 유한양행이 거의 5% 가까운 상승 흐름 쌓아 올리면서 강한 붉은빛 내뿜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0.1% 약보합 가운데 SK바이오팜, 한미약품도 동반 하락이고요. 다만 낙폭 자체는 크지 않습니다. 알테오젠이 0.31% 지금 계속해서 상승 흐름 그려주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요. 자동차 섹터는 인베스터들 이후에 현대차와 기아 나란히 조금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부품주 단에서 조금 탄력적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려화연이 2%대 급등, 현대제철도 2% 강세. 오늘은 반도체 종목이 부진하고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 부진한 가운데 대신에 다른 쪽에서 붉은빛 띄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전력이 3% 강세고요. 우주항공 국방센터 내에선 전 종목이 모두 상승 흐름 함께 그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머니맵 저희가 들여다보고 왔는데요. 오늘 전반적으로 종목 흐름들이 참 어떻게 한 가닥으로 좀 잡고 가기가 어려워 보입니다. 자, 오늘 가장 궁금한 시장 이야기 머니맵을 통해서 들여다봤고요. 잠금 해제 종목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바로 열어보죠. 이번 종목은 ST팜입니다. 이 종목 생물보안법 수혜 기대를 안고 상승이 크게 나왔던 종목인데 두 개의 거대한 트렌드라고 밑에 제목이 붙어 있네요. 자, ST팜의 거대한 트렌드가 무엇이 될지 키워드 바로 열어보겠습니다. 자, ST팜의 첫 번째 키워드입니다. 3세대 RNA라고 되어 있는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 나오는 이런 이름들이 이제는 단어는 익숙한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참 어려워요. 네. 이 치료제 시장은 세대별로 이제 3세대에 접어들었습니다. 예. 1세대는 저분자 화합물 치료제였고요. 2세대 항체의약품, 지금 시장을 주류하고 있는. 그리고 이제 3세대 RNA 치료제 시대가 이제 올해 개막하는 원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두 개의 거대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트렌드가 이 RNA 치료제, 3세대 치료제 시대가 시작됐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이거는 항체의약품 시장의 규모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중간에 1998년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죠. 저 때가 언제였냐면 허셉틴과 레미케이드, 지금의 이제 항체의약품 시장을 주도하는 두 가지 약물이 처음 승인을 받았던 해였거든요. 그때 이후로 2020년까지 항체의약품 시장은 약 200조 이상으로 이제 급성장하는 이제 차트를 그리게 됩니다. 근데 이 시작이 98년이었는데 이제 지금이 RNA 치료제 시대, 저 때와 비슷한 시기일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일례로 이제 RNA 치료제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RNA 치료제는 유전자단의 적용 이제 기전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이론상으로 모든 질병에 대해 치료제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제 만성질환 치료제로 이제 노바티스의 렉비오 고지혈증 치료제가 이제 승인을 받고 지금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했거든요. 분기에 2,500원 기록을
원의 매출을 기록했고요. 전분기 대비 25% 성장, 전년 대비해서는 거의 130% 성장하는 이런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만성질환 치료제로 RNA 치료제 시장이 개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원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로네 이메텔스타트, 이거는 이제 골수 형성 이상 증후군 치료제인데 이것도 RNA 치료제입니다. 이게 상반기에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물을 시점으로 해서 이제 RNA 치료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ST팜은 이 RNA 치료제 원료인 올리고헥산의 그 CDMO 전 세계 4개사밖에 없는 그 중에 하나인 회사가 ST팜이고요. 그래서 ST팜의 장기 성장 전망이 매우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ST팜 물론 뭐 시장에서는 모멘텀을 안고 가고 있습니다만 보다 긴 호흡으로 바라볼 모멘텀이 바로 이 3세대 RNA 이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자, ST팜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가 저희 3세대 RNA였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역시 이 이야기 하고 가야겠죠. 생물보안법입니다. 결국에는 일단 최근의 주가 급등은 이 생물보안법 모멘텀이 조금 더 강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종목 7월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또 큰 호재가 한번 나왔죠. 회사에서 밝힌 바에 따르면, 연간 수조 원의 매출을 하는 약품의 저분자 화합물, 약품의 원료 공급사로 선정이 됐다. 기존의 원료 공급사는 중국 업체였는데, ST팜으로 교체가 됐다. 이런 내용이 발표가 되면서 이제 추가적인 주가의 상승을 야기했었는데요. 그 약품은 추정컨대 지금 길리어드의 빅타비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길리어드의 빅타비는 에이즈 치료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기에 30억 달러의 매출, 거의 3조, 4조 정도의 매출을 하는, 그러니까 연간 뭐 15조 이상의 매출을 하는 약품이고요. 지금 전 세계 단일 의약품 중에 한 5등 정도 하는 굉장히 대규모 매출을 하는 약품인데요. 이 약품의 원료 의약품사로 선정이 됐다라는 것은 결국 이 생물보안법이 미국의 의회에서 아직 최종 통과가 되지 않았지만 미국의 의약품 업계에서는 발빠른 변화가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공급사 교체가 벌써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고요. 특히 ST팜이 이 생물보안법에 더 큰 수혜가 예상되는 부분은 이 RNA 치료제 전 세계 공급사 4개사라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 하나가 우시였고요. 이 우시가 탈락되게 되는 상황인 거고요. 3개가 남는데 3개사 중에서 ST팜만이 유일하게 RNA 치료제의 원료까지 모두 FDA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2개 회사의 RNA 원료 공급한 회사에 이 원료를 공급할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ST팜이 생물보안법에 글로벌에서 가장 큰 수혜 기업일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거대한 트렌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뭐 ST팜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환경들 중에서 지금 주가의 최근 흐름을 만들어낸 것은 미국의 생물보안법 이슈였습니다. 물론 올리고헥산 관련한 이슈도 이와 함께 맞물릴 수 있겠지만요. 이 생물보안법 관련한 이슈와 함께 ST팜이 반드시 언급되는 이유를 임성우 부장님께서 또 한번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과연 이러한 모멘텀들로 인해서 ST팜은 얼마만큼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인가 또 궁금해집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매출 1조인데요. 1조 언제 달성할 수 있나요? 2030년경에 달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현재 올해 컨센서스가 3천억 정도 매출이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5년 정도 후에 이제 1조 원대로 가느냐 이건데 지금 그게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경쟁사 중에 하나가 에즐런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올해 상반기에 이제 IR 컨퍼런스 콜에서 자료를 보여준 게 있는데요. 요 내용입니다. 2030년에 올리고 CDME 시장이 33억 달러로 커질 것이다. 2023년 11억 불에서 이제 3배 규모로 커질 것이다라는 내용의 자료를 이제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돈으로 한 4조 원 정도 시장인 거거든요. 그 전 세계 3개사라고 말씀드렸죠. 3개사가 4조 원을 나눠 가지면 한 개사당 1조 원 정도 매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가운데서도 ST팜은 말씀드린 것처럼 원료까지 같이 공급을 할 수 있는 이 여지가 있기 때문에 1조 원대 매출이 충분히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경쟁사에서 이 매출을 오히려 확인시켜 준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1조 원대가 되면 이익률은 얼마가 될 것인가? 제가 봤을 때 한 20% 이상은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RNA 치료제 자체가 굉장히 원가 경쟁력이 좋은 약품이라서 원료 의약품
시장에서도 이익률이 굉장히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30% 이상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히 20%가 가능하다고 보이고 그러면은 1조 원 매출에 2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가능한 그런 상황이면은 시총은 한 5조, 6조 정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2030년 예. 되면은. 그러면 지금 2024년 이제 5년으로 넘어간 시점에서 할인을 하면은 지금 시점에서는 3조 정도로 이제 가치는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총이 2조 원 초반이니까 충분히 한 40, 50% 업사이드 지금부터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 걸로 보이고요. 이제 시장 잠깐 말씀드린 시장 9월 시장 많은 유동성도 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매크로 이벤트들 워낙 많기 때문에 추석 연휴도 있고 그래서 조금 쉬어가는 달이 될 수 있지만 그 이후 뭐 하반기 그리고 내년을 봤을 때 성장을 볼 수 있는 좀 길게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자 오늘 이제 이 종목을 가져왔고요. 저는 목표가 예전에 좀 말씀드린 것보다 조금 올려서 16만 5천 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저희 바로 스트레이트로 네. 들어봤습니다. ST팜이 물론 생물보안법 9월 안에 이슈가 나온다라고 해서 단기적인 모멘텀도 분명합니다만 그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올리고액상 관련해서 이제 시작이다라는 표현도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ST팜 같은 경우는 임성우 부장님께서 7월 23일에 이미 공개를 한번 해주셨던 종목이고요. 그 이후에 상승률 살펴보면 최고가 기준으로 34% 이상 쌓아 올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ST팜 목표가 16만 5천 원으로 한번 제시를 해드리니까요. ST팜 지속적으로 이러한 모멘텀들 체크하시면서 관심 갖고 포트폴리오에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잠금 해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바로 열어볼게요. 이번 종목은 바로 솔브레인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의 착시 현상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따옴표까지 붙어 있는 상황인데 솔브레인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열어볼게요. 이번에는 레거시 반도체라는 키워드입니다. 레거시는 지금 반도체 투심 자체가 지금 좀 약간 식어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솔브레인 어떻게 좀 보면 좋을지 궁금해지네요. 네, 제가 착시 현상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지난 한 1년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물론 해외까지 하면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올랐죠. 키워드는 하나, AI였습니다. 네. AI와 연관된 HBM, 여기에 깊숙이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 상승이 굉장히 가팔랐던 거거든요. 실적도 물론 그렇게 많이 올랐고요. 근데 이거 AI라는 새로운, 그러니까 HBM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메모리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것이 끌어올렸거든요. 근데 이것이 마치 전체 메모리 업황을 상승 사이클로 접어든게 한 것 같은 착시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메모리 가격도 오른 게 사실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메모리의 전통적인 전방 시장은 PC, 스마트폰, 일반 서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카테고리는 사실 이렇다 할 수요 회복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D램 가격이나 낸드 가격이 HBM과 SSD, 이 특화된 아이템 때문에 끌려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메모리가 업턴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성장률 피크아웃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모두가 착시해서 벌어진 현상이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레거시 업황은 사실 아직 수요 개선이 시작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좀 첫 번째 포인트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AI, 특히 HBM 관련해서 강력한 모멘텀을 기대하고 또 주가 상승까지 만들어냈던 반도체 업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레거시 반도체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던져주셨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솔브레인 첫 번째 키워드로 한번 주목해 볼만하다라는 관점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도 바로 이어서 열어볼게요. 무려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의 모멘텀입니다. 자, 어떤 모멘텀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주시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리의 전통적인 전방 시장은 모바일, PC, 일반 서버라고 말씀드렸죠. 각각 세 분야에서 지금 사실은 수요 회복으로 턴할 수 있는 트리거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은 다음 주 9월 9일에 애플의 아이폰 16이 공개가 됩니다. 아이폰 16에 애플 인텔리전스, 이제 애플의 처음으로 AI가 입혀진 스마트폰이 나오는 건데요. 그 AI가 입혀진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서라도 이전에 가장 많이 팔린 아이폰 모델이 아이폰 12, 13 그때였거든요. 4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교체 수요가 도달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폰 16은 AI가 들어오든 들어오지 않든 교체 수요 때문에라도 충분히 최대 판매량을 나올 수 있는 지금 타이밍입니다. 두 번째 PC는
AI PC와 윈도우 10 교체인데요. 이거는 다 내년부터 이제 수요가 크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으로 지금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 수요 회복이 좀 앞당겨질 수도 있는 이벤트가 발생했어요. 이제 검은 신화 50이라는 게임인데요. 예. 이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신드롬이라고 불릴 정도로 지금 굉장히 큰 흥행에 성공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게임이라는 게 사실은 PC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입니다. 게임이 사실 잘 돌아가려면 PC가 고사양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는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과 PC에서 돌아갈 수 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 5가 이제 매진이 되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품절. 그리고 PC 교체, GPU에 대한 그 검색 수요가 이전 대비 1000%가 이상 증가하는, 그러니까 교체에 대한 이런 그 수요가 굉장히 갑자기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PC 제조업체들이 올해 PC 판매량 전망치를 약 3에서 10%가량 높이는 이런 지금 움직임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PC 시장에 모멘텀 발생했다는 거고요. 세 번째, 일반 서버. 7월에 SK 하이닉스 컨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16, 17년에 크게 발생했던 서버 디램 수요가 7년이 지난 지금 드디어 교체 수요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AI 서버뿐이 아니라 일반 서버도 교체 수요가 지금 이제 시작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러니까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메모리의 전통 전방 시장 세 부문이 모두 지금 어떤 수요 회복으로 턴할 수 있는 레거시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게 시작될 수 있는 타이밍이 됐다라는 게 지금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네, AI 서버에 대한 수요가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면 이제 레거시 반도체의 시작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부분들 크게 세 개의 모멘텀과 함께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지금 솔브레인 관련해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세 번째 키워드 소재의 시간이라는 키워드입니다. 이런 레거시 반도체의 시작과 맞물려서 소재의 시간을 누려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이 종목 보시면 제가 사실 점검 해제 시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이에요. 근데 주가는 뭐 계속 안 좋았었고 그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이 전부 다 안 좋죠 지금. 근데 뭐 이 종목은 HBM의 사이클에서도 좀 소외가 됐었고 또 7, 8월 급락장에서 다시 한번 또 같이 빠지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PBR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 역사상 최저점까지 도달했어요. PER 밸류에이션도 좀 거의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적이 그럼 안 나왔는가?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상반기 실적 보면은 지금 상승 사이클 호황기가 아닌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호황기에 준하는 20%대의 영업이익률을 두 분기 연속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은 잘 나왔는데 주가만 빠졌으니까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레거시 사이클이 만약에 이제 시작이 된다면 사실 먼저 사야 될 종목은 소재업체입니다. 솔브레인이 우리나라 가장 대표적인 소재업체고요. 예.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재업체 먼저 지금 사실 타이밍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손절가 없이 목표가 40만 원으로 지금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손절가 없이 그만큼 가격적인 매력이 있다라는 것을 반증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목표가 40만 원 제시를 해주셨으니까요.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소재업체인 솔브레인 한번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임성우 부장님과 함께 오늘의 잠금 해제 열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